안녕하세요. 시와 인문학이 흐르는 시간 테마 한시입니다. 바야흐로 꽃피고 새우는 봄입니다. 온 세상이 축제처럼 들떠 있고 길가엔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찬란한 봄볕이 오히려 나를 더 소외시키는 것 같고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을 보며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 감정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당나라의 시인도, 일제강점기의 조선 선비도, 뉴잉글랜드의 농부 시인도 똑같이 봄 앞에서 고독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봄의 역설적인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이 시기, 홀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앉아 깊은 성찰에 잠겼던 시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봄날의 동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봄날의 고독을 나눌 세 분입니다. 첫 번째, 꿈결 같은 봄 새벽에 떨어지는 꽃잎을 걱정했던 당나라의 산수 시인 맹호연. 두 번째, 지는 꽃을 보며 고고한 선비의 절조를 노래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세 번째, 봄의 기쁨 속에서 현재를 붙잡으라 기도했던 미국의 국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이 세 사람이 봄과 고독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중국 당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당나라 시인 맹호연, 689년부터 740년까지. 그는 이백이 존경에 맞이하나 오의 맹부자, 즉 나는 맹선생을 사랑한다는 시까지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맹호연은 지금의 후베이성 양양 출신으로 농문산에 은거하며 시를 썼습니다. 40살에 장안에 올라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낙방하고 그 후 평생 벼슬 없이 자연을 벗삼아 살다 5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 현종이 그를 불러 시를 읊으라 했는데 맹호연이 그만 재주 없어 명주에게 버림받아 라는 구절을 읊어버렸습니다. 현종이 노하여 짐이 언제 경을 버렸는가라 했고 맹호연은 결국 벼슬길이 영영 막혀버렸죠. 그 울분을 시 속에 담아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왕유와 함께 왕맹으로 불리며 중국 산수 전원시의 최고봉으로 뽑히는 시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시는 춘효, 즉 봄의 새벽입니다. 시작은 평온합니다. 따뜻한 봄 기온에 깊이 잠들었다가 새소리에 깨어난 행복한 아침이죠. 춘면 불각효, 봄잠에 날 박는 줄 몰랐는데 처처 문제조,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 들려오네. 하지만 시인의 시선은 이내 간밤에 내린 비바람에 향합니다. 야래 풍우성. 지난밤 비바람 소리 들려더니 화락지다소, 꽃은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 화락지다소. 남들은 새우는 봄 아침에 기지개를 켤 때 맹호연은 간밤의 비바람에 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먼저 걱정합니다. 생명의 탄생 뒤에 숨겨진 소멸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지식인이 봄 앞에서 마주하는 고독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이 낙화의 정서를 한국적 감수성으로 깊이 내면화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훈 시인입니다. 조지훈, 1920년부터 1968년까지. 본명은 조동탁으로 경북 영양 출신입니다.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1946년 시집 청록집을 펴내며 청록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푸른 사슴이라는 이름처럼 자연과 전통 속에서 빛나는 시들을 썼죠. 그는 정지용 시인의 추천을 받아 1939년 문장지에 등단했습니다. 고전적 풍물과 우아하고 세밀한 언어로 민족 정서를 노래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 낙화는 봄날의 고독을 가장 격조 높게 표현합니다. 꽃이 지기로 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조지훈 시인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촛불을 끄고 그치는 모습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귀족도는 두견세의 우리말입니다. 중국 총나라 망제가 죽어 귀족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한과 그리움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이 고독은 누군가에게 알아달라고 떼쓰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로 고고하게 자기 내면을 지키는 자만이 느끼는 찬란한 슬픔이죠. 이 시는 1946년 시집 상아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말 저항도 못하고 숨어서 시를 써야 했던 시인의 처지가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이라는 시구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자연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를 만나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1874년부터 1963년까지. 여러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 아시죠? 바로 그 시의 작가입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국민 시인으로 퓰리처상을 무려 4번이나 받았고 1961년에는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서 직접 시를 낭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첫 번째 시집을 낸 것이 40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써왔지만 출판은 점처럼 되지 않았고 가난과 실패 속에서도 꿋꿋이 시를 갈고 닦은 끝에 꽃 피운 시인이었죠. 오늘 소개할 시는 봄의 기도, 그의 첫 번째 시집 소년의 의지, 1913년에 실린 작품입니다. Oh, give us pleasure in the flowers today, and give us not to think so far away as the uncertain harvest. Keep us here, all simply, in the springing of the year. 오, 오늘 피어난 꽃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불확실한 수확 같은 너무 먼 미래는 생각지 말게 하시고 다만 이 봄의 태동 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소서. 프로스트는 고독의 해법을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의 수확을 걱정하느라 지금 눈앞에 피어있는 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새 시인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봄과 고독의 비밀을 전합니다. 맹호연은 봄 새벽 새소리에 잠 깨면서도 가장 먼저 꽃이 얼마나 떨어졌을까를 묻습니다. 흥겨운 풍경 속에서 소멸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지식인의 봄 앞에서 마주하는 고독입니다. 조지우는 꽃이 지는 밤 촛불을 끄고 그 어둠 속에 홀로 앉습니다. 바람을 탓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않으면서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그 고고한 고독이 한국 서정시의 정수입니다. 프로스트는 다가올 수확의 불안 대신 지금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라고 기도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봄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떤가요? 혹시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가장 찬란하게 꽃피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시들을 다시 한번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맹호연의 춘효입니다. 춘면 불각효, 봄잠에 날 박는 줄 몰랐는데 처처 문제조, 곳곳에서 새소리 들려오네. 야래 풍우성, 지난밤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화락지다소, 꽃은 또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어서 조지훈의 낙화 중 일부입니다. 꽃이 지기로 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려한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마지막으로 로버트 프로스트의 봄의 기도입니다. Oh, give us pleasure in the flowers today,
and give us not to think so far away as the uncertain harvest. Keep us here, all simply, in the springing of the year. 오, 오늘 피어난 꽃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불확실한 수확 같은 너무 먼 미래는 생각지 말게 하시고 다만 이 봄의 태동 속에 우리가 머물게 하소서. 꽃잎 지는 소리마저 귀에 닿는 깊고 평온한 봄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품은 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마 한시였습니다.